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6월 7일, 어제 망종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6월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그러므로 이번 달은 경호월, 어제부터 해서 경호월, 오늘은 을해일입니다. 경호, 월, 을해, 일입니다. 이 지지의 이 5해가 합쳐지면요, 이게 천간으로 가면 정화가 되고요. 그 다음 해수가 천간으로 가면 임수가 되죠. 그러면은 결국 정임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해도 합해지면 오해한목이 된답니다. 이 정임합은 애정지합이라 그랬죠. 오늘은 평소에 좋아하지만 숨기고 있었던 마음을 고백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고요. 그렇게 고백해도 성공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네, 참고하세요. 그럼 오늘은 약속된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자축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인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인은 년, 월, 일, 시 이렇게 어디에도 올 수 있답니다. 물론 지지에 오는 글자겠지만요. 여긴 천간이 되겠고요. 지지에 인이 온다면 호랑이 띠가 되겠죠. 호랑이 띠. 그 다음에 1월 달에 태어나게 된다면 인이라는 이 글자를 월에 갖게 된답니다. 1월 달에, 죄송해요. 음력으로 말했어요. 2월, 양력 2월 달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에 인이라는 글자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라고 해서 자기 자리 바로 아래에 있는 이 글자는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의 모습으로 쓰일 수 있겠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인시는 3시 30분에서 5시 30분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인목은 일단은 천간으로 가면 간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라는 의미가 있고 동물로 따지면 이 호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다 보니까 색깔로 따지면 초록색에 해당되고 방위로 따지면 나무는 동쪽이라고 했죠. 계속 제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이렇게 쓰이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이라는 글자는 호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호랑이라는 동물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거나 가벼운 처사를 하시는 그런 성정의 분은 아니시랍니다. 인이라는 글자를 특히 일지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서 일지가 이제 사실은 본인을 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요. 이 인이라는 글자가 가질 수 있는 천간의 글자는 인이 양의 글자이므로 갑병무경임, 갑병무경임이라는 똑같은 양의 의미를 가지는 천간의 글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이라는 지지를 두는 일주로는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임인이란 글자를 일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일지를 두고 있는 일주는 기둥은 6개가 만들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인이라는 글자는요,
호랑이인이라는 글자는 인신사해 배우셨죠? 인신사해는 역마의 글자라고 했어요. 역마는 시작의 의미와 이동의 글자, 뭔가 삶이 많이 움직임이 활발하고 삶의 영역도 좀 남들보다 넓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지의 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역마의 성향, 많이 분주다망하게 이동이 많은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는 나무를 뜻하므로 뭔가 펼치고 발산하고 확산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남들 앞에 편하게 오픈을 하는 성정의 사람이겠어요. 안으로 숨기고 감추고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성정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인이 인호술 작용에 인호술 삼합 중에 인은 인호술 이렇게 인호술 삼합을 하는데 이것은 화삼합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은 아까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인이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 이 술이라는 글자가 모두 합쳐지면 이 세 글자 모두가 큰 불덩어리, 화가 돼버려요. 사실은 술토도 토잖아요. 토인데 이때의 술토도 토가 아니라 화작용을 하게 되고 화로 해석하게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삼합으로는 인호술, 화삼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합도 있다 그랬죠? 화삼합은 가장 강력한 화의 성분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이렇게 두 글자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인호합 아니면 오술합 아니면 인술합 이렇게 세 개는 반합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반합의 글자고 마찬가지로 화의 성격을 띄어요. 화의 성격을 띄고 이때 인도 마찬가지로 오와 합쳐져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화가 되고요. 이때 술도 토인데도 불구하고 오와 합쳐져서 이 토도 화로 변하게 되고요. 술도 마찬가지로 나무와 토가 모여서 화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이 토라는 글자는 잘 사주에서 진술충미라는 지지의 토는 어떤 글자와 합쳐지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변화를 하게 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술충미를 잘 살핀다면 이미 사주의 고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반합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방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거는 아까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나무다 보니까 나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글자 자체가 갑이거든요. 갑이라는 글자, 나무가 동방의 나라,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글자는 갑이 된답니다. 인이 천간으로 가게 되면 갑으로 되겠죠? 그러므로 동쪽의 의미가 있어요. 방합은 인묘진, 어떻게 보면 계절합도 되겠죠. 인묘진. 2월, 3월, 4월 모두 2, 3, 4 봄에 해당하는 글자가 세 개가 모이면 이 봄을 상징하는 봄 방합이 되고요. 그 다음 방향으로 보면은 다 나무, 봄을 상징하는 나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목방합도 되겠죠. 이렇게 인묘진이 사주에 인묘진이 있다면 목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내 사주에서 목이 부족하거나 힘이 약할 때 이 목방합을 이루고 있다면, 아니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한 글자가 들어와서 목방합이 이루어진다면 목의 힘이 세짐으로 사주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사주에 안 그래도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안 좋아지는 그런 사주들이 있겠죠. 목은 흙을 극하기 때문에, 목의 입장에서는 흙은 토가 재이기 때문에 재는 돈이기도 하고 자신의 터전이기도 하고 자신의 배우자이기도 해요. 부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많은 상태라면 그 재인 토가 박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런데 원래 목이 이렇게 강해서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이나 1년 운이나 10년 대운에서 이런 글자 중에 하나가 합쳐져서 방합이나 뭐 삼합이나 이런 반합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운을 맞이했다라고 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방합은 뭔가 동호회적인 성격을 갖고, 이 반합은 이 삼합하고 비슷한데 삼합의 힘보다는 다소 많이 약한 합이다. 화기가 이걸 100이라고 본다면 반합은 한 30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 삼합이라는 거는 특별한 목적을 가져서 목적성을 가진 합이 바로 삼합이라 그랬고, 방합은 어떤 동호회적인 그런 친밀감을 위해 만들어진 합이고요. 이번에는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육합은 그야말로 끈끈함, 가족 간의 끈끈한 애정, 사랑, 관계, 사람 관계에 관한 그런 끈끈한 합이랍니다. 그러므로 일지와 시지가 육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친밀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육합, 인이 들어간 육합은 인해합이 있겠죠. 인해합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해합 목의 성격으로 변한답니다. 해수가 일방적으로 이 임목, 간목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해합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일지고 이게 월주라면 이 사회나 아니면은 월지는 사회나 부모, 형제, 직장, 그런 내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직장이나 부모로부터 수기를 계속 공급받아서, 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는 인성이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인목의 일지를 가진 이 분은 사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다. 특히 끈끈한 어떤 애정의 그런 감정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대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에 대해서 했으니까 인이 들어간 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에 대해서, 인에 관한 충은 인신충이 있겠어요. 그렇죠? 인신충은 대체적으로는 신체적인 어떤 사고나 뭐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충이랍니다. 사주에 이렇게 인신이 원래 있으면 항상 교통사고를 조심하고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사고 아니면 병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 중에 하나만 있는데 운에서 신이라는 글자가 오면은 그때는 사고의 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시점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는 탕화살이에요. 이는 탕화살이라서 탕화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인이 일지에 본인 아래 일지에 있다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일이 잘 안 되고 상황이 내 마음같이 돌아가지 않고 너무 힘들 때는 많이 남들보다 심하게 비관하고 욱하고 때로는 너무 격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는 자살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지지의 인이나 탕화가 인만 있는 건 아니죠. 인이나 지지의 축이나 오라는 글자를 가지게 된 지지, 자기 글자 아래 이렇게 인축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감정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셔서 본인이 슬슬 감정이 올라온다 싶을 때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서 명상 같은 방법도 좋겠죠.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좀 항상 찾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특히 이렇게 이 세 글자 중에 두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성향이 더 강하고요. 세 글자를 다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항상 인생을 비관하면서 내 인생은 항상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인이 있으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사명에는 세 가지 형벌을 받는다는 삼형, 아주 나쁜 사명살, 심지어 사명살이라고 할 정도로 나쁜 사명살에는 인, 신, 사, 사명살과 축, 술, 미라는 사명살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인이라는 글자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인신사 사명살을 다뤄볼 거예요. 평소에 이 인신사를 자기 사주에 세 글자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글자만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운에서 한 글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사명살이 발동돼서 뭔가 사명살은 사람마다 너무 많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결과물은 아니고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고난을 가져다주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분야도 다르겠지만 그런 고난의 글자를 가져다주는 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글자를 원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아니면 도인, 아주 잘 나가는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 권력에 의해서 평생 피해를 보는 그런 두 부류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사를 잘 쓴다면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거나 아니면은 카리스마 기질이 있고 뭔가 선민성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것,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못 참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인신사를 써서 정치인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지 않고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그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것도 관심 없고 소심하고 뭐 그렇다면 이 인신사 사명을 그대로 맞아서 아주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인신사 중에 이렇게 뭐 한 글자가 없는데 한 글자가 운이나 세운에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글자밖에 없는데 신이라는 대운이 왔어요. 거기다가 1년 운에서 또 사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형상, 그럴 때도 인신사 삼형살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답니다. 함으로 인이나 신이나 사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언제 본인이 이 인신사 사명에 처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원강만세력에 들어가 보시면 인신사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는 운신의 폭을 좀 줄이시고요. 좁히시고 가급적 일을 만들지 마시고 조용히 칩거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을 벌리지 말고 현상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인신사 사명사를 피해갈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인이 들어간 지지의 특히 일지의 인이 들어간 지인의 사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전 사주 풀이를 하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는답니다. 일단 임자월이고요. 잘 안 나오네요.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임자월이고요. 임자월이 아니라 임자년이고요. 그 다음 갑진월이고요. 병인일이고요. 그 다음 기축시랍니다. 기축시. 남성분이시고요. 임자년생이시라면 48세가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운도 적어 볼까요? 대운이 일단은 임자다 보니까 남자가 여기 양의 글자를 가지면 이 월주가 순행한다 그랬죠. 그럼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개까지 쓸까요? 개. 그리고 여기는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온답니다. 몇 세대 운인지는 지금 현재 이분은 이 40세대 운, 그럼 여기는 30이겠고요, 20이겠고요, 10세고요, 50, 60, 70, 80, 90 이렇게 될 거예요. 현재 이 무신대운을 살고 계셔요. 이 사주에서 보면은 그 사주의 목과 화가 같이 있으면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목과 화, 특히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아주 통관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은 이 병화 입장에서는 목생화이기 때문에 인성이에요. 그렇죠? 인성이고
그것도 성별이 같으니까 편인이겠죠. 편인. 그 다음에 이거는 평관, 정관, 그 다음 식신, 그 다음 이건 편인, 그 다음 기는 상관, 상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병인일주예요. 병인일주는 홍염의 일주라고 했죠. 홍염의 일주는 뭐 인물이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웃을 때 매력이 있거나 나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일주를 타고나셨고요. 그 다음 병화일주들은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 병화일주의 특징이랍니다. 보면은요, 일단은 이거 목생화를 받고, 그 다음에 화생토, 설계가 잘 되고 목화가 있는 관계로 목화통명 사주라,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격으로 보면은 식신격이고요. 그러면 먹는 거에 관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인성, 이거 역마기도 하죠. 자기 아래에 역마가 있네요. 자기 몸이 역마에 있으니까 몸을 부지런히 항상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주를 타고 나셨어요. 그리고 공부도 이 역마와 관련된, 인성이 공부잖아요. 역마에 관련된 공부를 했네요. 그러니까 역마에 관한 공부니까 뭐 무역이나 뭐 수출입에 관련된, 그쪽에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젊었을 때 임자, 젊었을 때 이렇게 관이 강하게 온다는 거는요, 권력의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19세까지라 그랬죠? 19세까지 이 권력욕이 강했기 때문에 이분은 학교 다닐 때 반장이든 학생회장이든 그런 장 자리를 많이 맡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상궁, 여기는 부모궁이라 그랬죠. 이 조상궁과 부모궁이 자진합 수, 합해서 수로 변했네요. 자진합 수. 병화 입장에서는 수는 관이에요. 권력이죠. 네. 그리고 이 수의 대표격인 임수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집안은 권력을 가졌었던, 국가의 녹을 먹었었던 그런 부모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부모님이 공무원을 하셨든 아니면 국가의 어떤 녹을 먹는 권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리고 여기 상관, 이 상관, 자식 자리에 이 상관이 있는데요. 원래 남자에게 자식은 관이에요. 남자에게 자식은 관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남자 자식, 이 자식 자리에 사실은 정관이 와야지 가장 좋은 거죠. 자식 자리에 그대로 정관이 왔으니까. 근데 이 정관, 자식을 치는 성분인 공격해요. 극을 해버려요. 치는 성분인 상관이 와 있는 거 보면은 이 자식과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자꾸 자식이 이 자리에 있으려고 그러면 아빠의 상관으로, 상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조금, 식신은 부드러운 표현, 돌려서
남들에게 바른 말을 하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말이고, 상관은 직설적인 표현, 그 다음에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꼭 지적해야 되는 그런 성향. 현대사회에는 그런 분들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야 세상이 변하고, 그런 상관 기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식인 정관을 이 아빠의 상관으로 정관이 이 자리에 오질 못하게 하므로 함께 한 공간에 있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일단 여기가 부모궁이잖아요. 부모궁. 이분 입장에서 부모궁이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 손자하고 합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끈이 놓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머니가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끈이 놓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식과 만남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때 지금 무신대운이잖아요. 무신대운이라면 지금 48세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부인에 해당하는 임목하고 임목이 지금 인신충을 맞았네요. 그러면 부인 자리가 인신충을 맞게 되면 부인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별거나 이별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면은 42세 때 이 대운에 해당되죠. 42세 때가 계사년이었어요. 계사년. 천간에는 정관이 떴네요. 그리고 지지는 사화가 왔어요. 그러면 인신사 사명살이 발동이 됐네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것 같죠? 42세 때 인신사 사명이 발동되고 천간에 정관이 왔는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관이 이 정관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 경관이 돼요. 내가 가진 이 상관이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관 경관이라는 거는 뭐 불법이나 탈법 같은 것들에 연루돼서 법적인 어떤 규제를 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뭔가 법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나. 어디에든 작은 소송이든 그런 거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쓰지 않았다면 이 상관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자식 자리에 상관이 있잖아요. 이 자식이 상관 경관을 했다고 해서 자식이 뭔가 문제를 학교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처벌을 받았거나, 그게 뭐 진짜 그래서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뭐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45세 때. 45세 때는 병신년이 왔어요. 병신년. 그러면 봅시다. 지금 대운도 이때 지금 45세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이때 이미 지지에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됐어요. 지지의 수국이 형성이 되면 지지에서 쓰나미가 온 거예요. 물쓰나미가 왔어요. 그러면 이 태양은 꺼지겠지요. 그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큰 스트레스를 겪었을 시기고요. 마찬가지로 병신년도 이 인신충, 이 부인 자리를 충하기 때문에 뭐 별거나 이혼, 큰 싸움으로 인해서 그게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본인에게 아픔을 가져다 준 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천간은 원인이라 그랬어요. 지금 비견이 왔죠? 이 비견이 온다는 건, 천간의 비견이 온다는 건 이런 쓰나미로 인해서 돈이 나갔다. 결국 뭐 만약에 이때 뭐 이혼을 하시거나 별거를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든 아니면 자녀 양육권이든 그런 것들에 관한 돈이 더 나갈 수 있었던 해라고 볼 수 있답니다. 맞을지 틀릴지 뭐 본인이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분이 병화인데 진월 4월 달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모내기 시즌이죠. 모내기 시즌에는 정말 그 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햇볕이 찡찡 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바쁜 인생을 타고나신 분이에요. 모내기 시절에 태어난 병화 태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가 자진해서 수국이고요. 그쵸? 수국은 어둡고 춥고 북쪽이고 그래요. 그늘이고 밤이고 다 지금 어두운 글자들이에요. 이것 2월 얼마나 추워요. 이거 1월 얼마나 추워요. 이 추위를 이 병화 하나로 다 열기를 병화의 열기와 빛과 그런 것들을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조를 이 병화 하나가 지금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간목이 지지의 이 과다한 물, 이 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병화에게는 부담이고 스트레스고 중압감이고 힘든 건데, 이 간목이 이 수기를 많이 빨아들여 주기 때문에 이 많아졌던 수기가 조금 수량이 줄어서 이 어머님이 인성이다 보니까 어머님이 좋은 역할을 자식에게 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목생화, 생애 관계에서 보면은 목생화지만,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생해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병화가 간목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간목이 크기 위해서는 병화를 꼭 필요로 해요. 그러므로 이 간목은 병화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자식만 바라보고 사실 수도 있어요. 이 자식이 잘 돼야지 본인이 계속 싱싱한 푸르름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로 이 간목은 이 병화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과 너무 멀리 살지 마시고 자주 들여다보시고 좀 챙기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분은 재성인 금성분이 없어요. 재성인 금성분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재성인 금성분이 없다는 거는, 금이라는 거는 뭔가 맺고 끊고 단단한 그런 마무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마무리가 좀 약한 단점이 있어요.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가 약하고, 그다음 맺고 끊는 거 잘 못해서 싫거나 안 되는 상황에서도 노라고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 좀 돈과 관계가 돈이 원래 없으면, 사주에 재라는 게 없으면 그걸 더 추구하는 심리도 사실은 있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없는 거에 대해서는 더 사람이 많이 생각하고 더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금이라는 건 또 제 부인이기도 해요. 사주에 부인이 없다는 거는, 이분은 부인에 대한 어떤 부인이 없다 보니까 부인에 대한 어떤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서 부인에 대한 배려나 부인의 고마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사셨을 가능성도 좀 높아요. 제가 아무래도 좀 많다 보면 여자의 심리도 좀 더 잘 알게 되고요. 여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서 상황에 맞는 그런 행동과 말들로 여자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금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시답니다. 그 부족한 게 대운에서 채워지면 참 사주가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지껏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이 이제 40세부터 해서 신유술, 이 30년 계속 금이 오네요. 그러면 이 진월 4월 달에 모내기 해서 열심히 키웠던 모들이 잘 자라서 이제 거두는 시기. 쟤는 결실이잖아요. 마무리니까 결실. 결실을 볼 수 있는,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결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 결실이 이 순간부터 온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떤 그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30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참 좋지요. 네.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때 좋아지는 사주가 진짜 좋은 사주랍니다. 젊었을 때 반짝했다가 뒤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사주는 그야말로 독거노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주고요. 젊었을 때를 그럼 잠깐 볼까요? 사오미네요. 지지의 뿌리를 가졌네요. 자기가 화인데 지지의 지금 사오미 여름 대운을 가고 있다 보니까 지지의 뿌리를 갖게 되면 자기 주체성도 굉장히 강화되고 약간 자기 생각이 100% 맞다라는 어떤 확신감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남의 말을 좀 안 듣고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는 그런 약간 독선적인 그런 성격에 빠질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뿌리를 얻으면 본인이 강력하잖아요. 본인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말을 좀 많이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냈을 시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의 뿌리를 둔다는 거는 그래도 건강상에는 이때는 아주 체력이 좋았다. 본인이 화인데 지지의 화대운을 흐르면 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서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아주 좋았지만 이렇게
화가 강한 시기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을 것 같고요. 화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다혈질이고 성격이 좀 급하고 뭔가 해도 당장 해야 되고 그런 화가 강한 아주 강한 시기를 거쳐 왔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많이 성숙하지 못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을이 오면서 적당히 사람이 가을은 인생에 비유하면 장년기, 중장년기에 해당돼요. 가을 대운을 걷게 되면 사람이 생각도 성숙해지고요. 좀 한결 여유도 생기고요. 남의 말도 조금 더 경청하고요. 그 다음에 지혜도 많이, 인생에 대한 지혜도 많이 생기고요. 그동안의 경험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 인생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결실을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일단 무신대운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요. 무신대운에서 좀 안 좋은, 아까 안 좋은 42세나 45세 때, 그때 좀 많이 안 좋았고요. 나머지는 그런 시기가 없답니다. 이제는 좀 맘 놓고 편한 마음으로 사셔도 괜찮아요. 또 젊었을 때 여기가 결혼 전에, 월주가 결혼 전의 모습이잖아요. 결혼 전에 12운성으로 보면은 이때가 그 관대라고 해서 관대는 벼가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약간 남의 말 안 듣고 빳빳한 상태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죠. 내가 제일 잘났어. 내 생각이 가장 옳아. 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인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마음자리, 기본적인 심성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인이라는 거는, 이 일지를 기준으로 보면, 인오술의 처음 글자죠. 영마, 지살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리고 또 장생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이 장생을 갖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심성이 일단은 악하지 못해요. 모든 행동의 근거가 좋은 취지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어떤 음모나 어떤 나쁜 계획에 의해서 뭔가 일이 추진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취지 자체가 굉장히 마음자리가 일단 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말들과 행동이겠고요. 그 다음에 장생의 특징은 어린아이거든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잠도 좀 많고요. 그 다음 잠을 푹 자고 일어나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체력도 많이 회복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이 장생을 깔고 있는, 이 일지의 장생을 깔고 있는 분들은 항상 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무조건 일단 주무셔야 된답니다. 자야 돼요. 그리고 병화 입장에선 여기가 또 십성으로 보면 12운성으로 보면 양이거든요. 양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직전에 배가 가득 불러서 9개월쯤 된 상태예요. 무럭무럭 엄마가 알아서 맛있는 걸 넣어주면 그 안에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년이 굉장히 편안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입 벌리고 있으면 그냥 때에 맞춰서 들어와요. 내 입으로 다 먹을 게 들어오고,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도 다 알아서 공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당장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내 사주를 안다면, 그리고 내 미래를 안다면 지금의 당장의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사주를 배우는 거예요. 사주를 배우다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주를 배우면 사실은 배우 최진실 씨도 본인이 본인의 사주를 알았더라면 자살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기에 자살을 안 하기는 쉽지는 않나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시점만 넘기셨다면 그 이후에 운은 아주 좋은 운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안타깝죠. 본인이 본인의 사주를 알았더라면 최진실 씨는 그때 힘듦을 극복하고 지금도 여전히 브라운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네. 어제 국경일인 관계로 오늘 더 좀 피곤하시죠? 하루 쉬고 나면 오히려 왜 더 피곤한 걸까요? 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내일부터 오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